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애하기 좋은 회사나 모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도 그 중에 하나죠. 물론 어느 곳에 있어도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속한 조직에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툴사대학 심리학과의 사내 커플이 많은 회사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내 커플에 관한 연구지만 동아리나 캠퍼스 커플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사내 커플이 많은 회사의 특징 1. 먼저 이 연구에 따르면 회사에서 이성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것은 사내 연애 확률을 높여주진 않는다고 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원 간의 업무 의존도였죠. 업무 의존도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의미해요. 즉, 업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과 힘을 합치고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업무 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둘만 공유하는 경험과 기억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죠. 사내 커플이 많은 회사의 특징이 물론 조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료들의 시선이나 연애에 대한 조직 내의 분위기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죠. 이 연구를 진행한 살바지오 교수는 야한 농담이나 연애에 관련된 얘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일수록 성별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맡거나 다른 옷을 입는 회사일수록 사내 커플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서로를 직장 동료 이전에 남자와 여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잠재적 연애 상대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회사가 사내 연애에 대해 관대해지도록 만들고 당연히 사내 커플이 탄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커플이 별로 없는 이유. 물론 연애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직을 하거나 전과를 하는 바보는 없겠지만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한 조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조별 활동이 많은 경영학과나 사회학과는 CC가 탄생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밴드부나 연극부처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동해야 하는 일이 많은 동아리도 연애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죠. 반면 교회의 청년부 모임은 남녀가 함께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연애를 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대는 당장 남녀 비율도 문제겠지만 학문의 특성상 혼자 하는 일이 많다는 것도 CC 탄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연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매력이나 특성과는 별개로 내가 속한 조직의 특성도 연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연애를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 사람과 사귀면 회사에서 승진을 못한다? 여러분은 혹시 직장 상사와 연애 꿈꿔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는 차가운데 나한테만 친절한 김 과장님이랑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근슬쩍 손잡는 상상.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상사와 꽁냥꽁냥 썸을 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직장 상사와 연애하는 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예쁘게 잘 만나면 문제없어. 특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멀어지는 동료들. 미국 호란호리 박사가 직장인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람들은 같은 직급의 직원과 사귀는 동료보다 상사와 사귀는 동료에게 더 거리감을 느꼈어요. 직원들은 상사와 사귀는 동료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잘 믿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사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회사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은 상사와 사귀는 동료에겐 업무에 필요한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고 심지어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그렇다 치고 업무적인 건 대체 왜 그럴까요? 부당한 건 싫어. 연구팀은 이것을 공정성 이론으로 설명했어요. 직원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가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론인데요. 직원들은 상사와 사귀는 동료가 회사 내 각종 자원과 정보에 자신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사와 사귀는 동료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거나 되레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불공정한 상황이 어느 정도 공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상사와 연애하는 동료는 직원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들의 성과조차 상사로부터 부당한 혜택을 받은 덕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동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적어도 난 그렇지 않다고 어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애인과 물리적 거리두기. 사내 연애 중인 커플이 회사에서 밥도 같이 먹고 출퇴근도 함께하고 휴게 시간에도 둘이 꼭 붙어 있다면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커플은 항상 붙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이런 커플은 벌써 다음과 같은 동료의 말에 익숙할 거예요. 이거 박 차장님한테 좀 전해줘. 같은 중도 아닌데 이런 부탁을 듣고요. 오늘은 차장님이랑 밥 안 먹어? 팀원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동료들이 이미 커플을 마치 한 사람처럼 동일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사적인 얘기를 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정부, 상사에게 들어갈 게 뻔한데 말이죠. 그러니 커플로 인식하는 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의식적으로라도 멀어지세요. 처음엔 거리를 두는 게 억지스러워 보여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그러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애인과 정보 공유하지 않기. 연인이 되면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사내 커플이라면 데이트할 때조차 회사 얘기, 일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은연중에 습득한 이런 정보들은 동료와의 대화 중 불쑥 튀어나오고 말죠. 그 계약건 진행하기로 했대. 축하해. 그래? 그리고 속으로 또 상사가 얘기했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만큼 동료에게 부당함을 느끼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그러니 회사 얘기는 회사 내에서만 하기로 커플 간에 미리 정해두자고요. 혹시 동료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사람들 앞에선 적당히 모른 척하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상사와의 연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상대방이 이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 또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신이 생겼다면 그때 사내 연애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연애하기 좋은 회사나 모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